힘들어. 나도 힘들어. 같이 힘내자. 자, 68페이지부터 이제 공간도형 들어갈 건데, 일단 공간도형이라는 거 말 그대로 3차원에서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앞부분은 책으로 쭉 같이 읽을 거니까 집중하면서 밑줄 치면서 조금 갈게요. 자, 칠판에 적을 건 딱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눈치를 좀 챘겠지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데, 거기 바로 밑에 직육면체 원뿔 구와 같이 한 평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도형, 3D 도형들을 공간도형이라고 한다. 뭐 말 그대로 얘도 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 똑같이 나와 있고요. 우리 도형의 정의죠. 도형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나와 있고, 그 밑에 노란색 첫 번째 박스 바로 1번, 2번, 3번들 다 그냥 당연한 얘기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즉 나란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밑에 노란색 박스에 평면의 결정 조건 바로 1번이랑 좀 링크를 시켜볼까? 우리 위에 바로 1번하고 밑에 바로 1번하고 이렇게 둘이 조금 링크를 시켜볼게요. 화살표로 위쪽. 그러면은 이 나란하지 않은 세 점이 등장했으면 그 세 점을 아우르는 어떤 도형이 이제 평면이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평면이 하나뿐이다. 그래서 밑에 평면의 결정 조건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으로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여기 그림을 좀 그려보면 밑에 평면의 결정 조건만 써볼게. 공간도형이고요. 여기에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결정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란하지 않은 세 점이다. 우리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있으면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평면이 딱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책상 다리 몇 개지? 4개지? 이거 왜 삐그덕거릴까? 왜 삐그덕거릴까? 이미 다리 3개의 끝점을 가지고 하나의 반듯한 평평한 면이 결정이 됐는데, 이 나머지 하나가 그 평면상에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리 3개로 바꾸면 어디다 갖다 놔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삼각대 이런 것들도 다 다리 3개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평면의 결정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점 3개, 나란하지 않은 점 3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1학년 2학기 중등 과정에서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 박스 2번을 보면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계속 당연하다는 얘기를 쓸 건데, 거기 노란색 박스 바로 밑에 참고의 첫 번째 줄에도 적혀 있어.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은 증명 없이 참으로 인정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왜 그런 거지? 그냥 이건 뭔가 수식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물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합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3번, 바로 3번도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평면하고 평면이 만난다면, 그러니까 한 점을 공유한 상태는 어쨌든 만난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만나면 이렇게 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거기 한 직선을 공유한다의 그 직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불러요. 교선 두 글자 적어놓으면 되겠죠. 한 직선 밑에다가 교선. 면과 면이 만약에 만났을 때 그 겹쳐지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밑에 참고 동그라미 1, 2, 3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다 그렇게 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다음에 2번 평면의 결정 조건 나머지도 쭉 한번 써볼게요. 나란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란하지 않은 이라는 말이 조금 중요해. 어떤 문제에서 나란하지 않은 이라는 말을 빼놓고 줄 때도 있어요.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할 때 만약에 그냥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라고 나오면 그건 아닌 거지. 왜? 서로 다른 세 점인데 만약에 나란하게 표현이 된다면 2번은 그냥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거고요. 면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세 개의 점을 아우르기 위해서 면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에 밑줄 쳐야 되는지 알겠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이것도 문장 그대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로 나와요. 한 직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중등에서는 조금 안 나오고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러면 쉽게 생각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 등장하는 놈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점선 면 중에 어디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나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시면 이거는 면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평평한 무한도형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점 하나 그리고 그 점을 포함하지 않은 직선이 등장하면요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3번, 4번 두 개를 좀 묶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라는 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얘기하면 교차하는 두 직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차하는 두 직선이 나왔을 때도 얘네 두 개의 직선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요 평면 단위가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 하나가 딱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평행한 두 직선도 마찬가지 평행한 두 직선도 여기다 그냥 적어보면요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얘네 둘을 아우르는 것도 면 단위가 나와야 된다. 근데 뭐가 빠졌지? 일치하는 두 직선은 당연히 빠졌죠. 일치하는 두 직선은 평면을 결정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직선을 결정하는 것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교차하거나 평행한 두 직선이 등장하면요. 걔네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면이 등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여기까지.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도 한 번만 읽고 갈게요.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부수히 많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점 가지고는 직선이 결정되지 않는다. 딱 하나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두 점은 있어줘야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원에서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 또는 한 점과 기울기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죠. 그 오른쪽 페이지 65페이지도 쭉쭉쭉 갈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꼬인 위치에 있다. 여기 꼬인 위치 요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서로 다른 두 직선이고요. 얘도 서로 다르다는 말을 한 번은 좀 체크를 해주고 가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을 때 교차, 평행.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깔려 있으니까 일치는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일치는 적혀 있지 않고 우리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간에서 다루는 내용인 거죠. 공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 꼬인 위치의 정의가 뭐죠? 꼬인 위치의 정의가 꼬인 위치. 뭘 꼬인 위치라고 합니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막 어떤 도형의 이 모서리를 포함한 직선 간의 위치 관계 볼 때 이놈과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몇 개일까 이런 거 셀 때도 우리 꼬인 위치는 항상 전체에서 뭐 자신 하나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그놈과 만나는 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그놈과 평행한 거 빼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카운팅했던 기억들이 조금 나셔야 되겠지. 이런 문제들도 그대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는 어떤 두 직선은 이 두 직선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평면이 하나 가지고는 안
안 된다는 얘기지. 평면이 두 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 밑에 보라색으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평면을 이루지 않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한 평면을 결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포인치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밑에 참고에도 그거 하나만 좀 볼 건데, 참고의 동그라미 3개 중에 위에 1번, 2번은 다 아는 기호들인 거니까 뭐 보시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다른 세 직선 LMN에 대해서 우리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L하고 M이 평행하고요, M하고 N이 평행하면, 그러면 이제 L하고 N도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좀 서로 다른 세 직선 간의 평행 관계 꼬리 물기로 좀 기억을 합시다. 이건 평행 관계는 꼬리 물기가 된다는 걸 조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평행 관계 꼬리 물기. 받아들이시면서 평행관계 꼬리 물기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다시고, 우리 이런 거 사실 그림으로 파악할 때 너희들이 어떤 그림 그렸는지 기억나니? 우리 어떤 직선, 이 직선하고요 평면 간에 수직, 평행, 이런 거 수직 평행 관계를 판단할 때 뭘 그려놓고 해서는 조금씩 기억나나요? 이 수직 관계 평행 관계가 잘 배당되어 있는 정육면체 그려놓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도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면, 너희들 정육면체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정육면체는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정사각형 딱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를 좀 그릴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마무리 지어주고 뭐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뭐 너희들이 실전에서 그릴 때는 점선 땡땡땡 찍고 있기, 그러면 그냥 조금 연하게 이렇게 그려주던가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때도 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직선 왔는데요, 얘를 L이라고 하자.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랑 M이랑 평행하네. 그러면 M은 지금 여기로 잡아도 되겠지. 그럼 M하고 N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N은 또다시 얘랑 평행하면서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황색하고 보라색도 평행하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 뭐 얘랑 수직이면 얘랑 평행합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정육면체에서 어떤 선과 평면을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로 설정을 하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평행관계가 나오면 꼬리 물기가 된다는 거는 바로 기억하고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밑에 쪽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넘어가고 포함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나지 않는다. 밑에 보라색 글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니? 이거 교점의 개수로도 얘기를 하잖아. 우리 포함된다라고 하면 평면하고 그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말 그대로 한 점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개가 되는 것이고요, 평행하다는 0개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여기도 일단 가정 자체, 전제 자체에 서로 다른 두 평면이라고 깔아놨으니까 일치하는 건 빼고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만난다, 평행한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평면하고 평면이 만난다면 절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만나면 교선이 생깁니다. 거기 이미 교선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 교선이라는 그 두 글자에다가 두 개 표시해 놓고, 만약에 평면과 평면이 만난다면요 반드시 교선이 생겨요. 우리는 나중에 그 평면끼리의 관계를 교선을 기준으로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교선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바로 2번 평행하다라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동시에 교선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은 다 중학교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볼게요. 필수 예제 1번 말고 밑에 1-1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1-1번. 1-1번은 우리 여기 뭐 삼각기둥이 나와 있죠? 이렇게 삼각기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둥들 3개 나와 있고요. 여기 기둥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도 그냥 여기에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기둥이 나와 있을 때 이제 BC 여기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르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평면의 결정 조건에 해당하는 준비물들을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BCD를 보시면 기억 BCD를 보시면 여기 A, B, C, D, E, F라고 나와 있으니까 BCD가 어디야? B, C, D 이렇게 세 개가 뭐예요? 나란하지 않은 세 점이 들어있잖아. 이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기억은 이 BCD는 나란하지 않은 세 점이기 때문에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직선 CE. 점하고 직선이 나왔어? 그럼 그게 평면의 결정 조건인가 볼 때는 이 점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A하고 C는요. A가 여기 있고요. CE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무한도형으로 확장판 생각해 보셔도 그 직선상에 점 A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직선 가지고 또다시 평면을 구성할 수가 있다. 약간 비스듬한 평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CD, DE도 보시면요. 좀 빠르게 갈 거야. CD하고 DE는 뭡니까? 라고 해보면 CD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DE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직선을 보는 거니까 무한한 도형을 보는 건데 근데 얘는 뭐야? 지금 CD하고 DE는 이거 뭐가 있는 상태지? CD하고 D는 지금 뭐가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두 직선에 교점이 딱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직선 CD하고 직선 DE는 D를 교점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예요? 교차하는 두 직선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번 내용에 의해서 평면이 하나로 딱 결정될 수가 있다. 마지막에 ACEF. ACEF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AC 여기 있어요. EF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뭘 꼽았니 얘들아? 직선으로 봤을 때 꼬인치지. 즉 평행하지도 않고 여기 바닥에서 놀고 있고 위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도 않고요. 평행하지도 않다. 그러면 꼬인치 관계니까 얘는 평면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지. 이 두 개를 아우르기 위해서 평면이 두 개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리을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고 1-2번까지만 한번 빨리 해봅시다. 1-2번을 보면 1-1번 1-2번은 몇 개일까 이거? 자, 공간에서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개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그릴 건데 점 3개보다 넘게 나왔을 때는 우리 어차피 다 어느 세 개도 나타나지 않다고 했으니까 요거 아무거나 3개 골라가서 평면을 하나 구성하는 거지. 이렇게 평면을 하나 구성해 보는 거야. 평면의 결정 조건들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나타나지 않는 점 3개를 잡으면 하나의 평면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얘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3개로 만들어지는 평면 바깥쪽에 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바깥쪽에 있다. 얘는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4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몇 개일까요? 이거 A라고 하고 B, C, D 내가 아무거나 3개를 가지고 얘네 3개가 한 평면에 놓여있다는 걸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4개의 점을 가지고요 만들 수 있는 평면이 몇 개일까라고 하면 4개, 4C3이라고 할 수 있겠죠. 4C3.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만 골라 잡으면 되겠죠. 얘랑 얘 골라 잡아도 어느 세 개도 나가지 않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세 개 가지고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도 지금 이 내가 그려놓은 평면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어떻게 세 개를 잡아도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요. 정답은 우리 4C, 3, 4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지. 중등 문제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게끔 시키고 싶었는데 72페이지도 숙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좀 중학교 때 교재는, 내가 중학교 교재를 좀 봤을 때는 이런 게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필수의 2번을 보면 여기 정오각 기둥에 사실 표현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각 모서리를 포함하는 직선 그리고 각 면을 포함하는 평면 간의 어떤 관계를 밝혀보세요. 왜냐하면 위치 관계라는 거는 어떤 선분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선끼리 또는 직선과 평면 또는 평면과 평면끼리를 위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중학교 교재에는 간혹가다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냥 여기 모서리 요놈하고 위치 관계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 모서리를 포함하는 무한도형인 직선하고 이 모서리를 포함하는 무한도형인 직선 간의 위치 관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고등교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2-2번도 잘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오른쪽 73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73페이지부터. 자, 73페이지부터는 이제 전부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중요한데 조금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다 이럴 수 있고,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이라고 한번 적어서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직선과 평면의, 여기 평행 먼저 나와 있나? 평행 그리고 수직,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야. 앞으로는.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평행에서 괄호 1번.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평면 감마와 만나가지고 생기는 교선을 각각 LM이라고 할 때 LM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평행하게끔 두 개의 평면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지금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한 상태래요. 그치? 근데 여기에 어떤 평면이 비스듬하게 입혀지면서 여기 교선이 딱 생겼대요. 여기에 교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평면과 아래쪽 평면의 교선이 또 이렇게 생겼대요. 그렇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둘이 평행한 건데 그 세 번째 입혀지는 평면이 얘랑 평행하지 않고 만나는 관계니까, 그러면은 우리 뭔가 기울기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놈이랑도 만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내가 비슷하게 그렸으니까 교선은 실제로 살짝 이쪽 부분에 생길 거긴 한데, 자, 그러면 교선이 생긴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 얘랑 이 선끼리도, 교선끼리도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봐봐요. 뭐 이렇게 말로만 해보자. 우리 이 주황색 교선은요, 어쨌든 지금 위쪽 평면에 포함된 직선인 거야. 그치? 이 보라색 교선은, 내가 여기 비스듬한 면을 그리진 않았는데, 이 보라색 교선은 비스듬한 평면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 아래쪽 평면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위쪽 평면에 있고 얘는 아래쪽 평면에 있는데 평면끼리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황색 직선하고 보라색 직선도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뭐 하면 뭡니까? 꼬이니치 아니면 평행인 거지. 꼬이니치 아니면 평행인 거야. 그런데 이 주황색과 보라색은 비스듬한 평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선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에요? 얘네 두 개가 사실상 한 평면에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래서 꼬이니치까지 제껴진 겁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아? 꼬이니치 아니면 평행이야.
근데 한 평면에 놓여있게 되는 거니까 꼬인 위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평행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증명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 지금 감각이 좀 있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면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L하고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을 M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 LM은 평행하다.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눈으로 보고 내 말이 귀에 꽂히는지 들어봐봐. 여기 L하고 M은 만나지 않는 거죠. 애초에 M은 지금 여기 알파라는 평면에 있는 거고요. L은 평면 알파 바깥에 있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만나지 않아요. 그럼 또다시 꼬인 위치 아니면 평행인데 L하고 M이 또다시 한 평면에 같이 있기 때문에요. 꼬인 위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평행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쭉 읽어볼게요. 집중해야 돼.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평행할 때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이미 평면 두 개가 나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 선상에 있는 이런 놈이랑 얘랑 아무리 무한으로 확장을 해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 직선과 평면의 관계는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은 평행하다, 아니면 포함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만날 수도 없고 지금 포함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고요. 밑에 2번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L하고 M이 평행할 때 L을 포함하고 M을 당연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이 이제 매우 중요해요. 평면과 평면의 평행인데, 자, 여기서는 조금 필기도 좀 입혀봅시다. 우리 첫 번째 괄호가 있어요. 첫 번째 괄호. 평면과 평면 적어볼게요. 여기 그냥 여기에 평면과 평면의 평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 바로 1번을 보면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한 점 P를 지나고 알파와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M.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평면이 딱 잡혀 있어. 하나가 잡혀 있는데, 한번 그려볼까? 근데 여기에 있지 않으면서 얘랑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두 직선이 있는데 대신에 얘랑 평행하게 잡혀 있어. 하나가 이쪽에 잡혀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근데 그 두 직선끼리는 교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교차하는 위치 관계로 잡혀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지금 위치 관계가, 이 직선 간의 위치 관계가 교차하기 때문에요. 이 둘끼리 또다시 뭐를 이루죠? 뭐를 결정하는 거죠? 한 평면. 그렇죠? 한 평면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평면을 결정해서요. 여기 이 두 개의 직선을 아우르는 평면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이 두 직선이 결정하는 요 평면하고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고 해봤을 때 이 알파랑 베타, 이 평면과 평면 간의 위치 관계도 평행하다, 이런 얘기들인 거고, 이것도 뭐 복잡한 증명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연장문으로 왼쪽에다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하나만. 1-2라고 할까? 얘를 1-1이라고 하고 얘를 1-2라고 해볼까? 자, 뭐 요것도 하나만 적어볼게. 우리가 여기 어떤 교차하는 위치 관계가 있어요. 교차하는 위치 관계에 두 직선이 있고, 얘를 내가 그냥 뭐 편의상 1번하고 뭐 2번 직선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지금 교차하게 그렸습니다. 교차. 그리고 하나 더 그릴 거야. 밑에다가도 또 X자를 그릴 건데요. 입체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입체적인 상황이고요. 내가 여기를 1'하고 2'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2'. 그리고 얘네 둘끼리도 교차한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1하고요. 1 프라임이 평행이에요. 그리고 2하고 2 프라임이 평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랑 평행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얘랑 평행해? 이 둘끼리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둘이 교차하고 있고 이 둘이 교차하고 있으면요, 이 1번과 2번이 한 평면을 만들어낼 거야. 한 평면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1'하고 2'도 또다시 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낼 건데, 얘를 내가 알파, 얘를 평면 베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도 이제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1번의 개념의 연장선,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요거는 꽤나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뭐 중등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그러면 요거 연습하기 위해서 잠깐 왼쪽에 있는 뭐 문제 하나만 볼까요? 72페이지 바로 2-2번 문제 볼까요? 72페이지에 정팔면체가 나와서 정팔면체 이거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정팔면체가 나와 있습니다. 정팔면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팔면체에서 한번 뭔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너무 그렇게 똑같이 그리긴 했지만, 자 봐봐. 정팔면체면은 여기가 지금 뒤에 점선이 나와 있고요. 여기 바닥면도 점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볼 거야. 지금 이게 잘 봐야 돼. 요거하고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율 좀 조정하자. 여기하고 이렇게 4개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을 좀 볼 건데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입니까? 정팔면체라고 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아. 무슨 사각형이에요? 마름모가 되겠죠. 4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이 우리는 마름모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름모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진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얘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앞뒤로 마름모 하나 넣을 거야. 여기에 지금 이 뒤쪽에 안 보이는 모서리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 모서리. 그리고 이 뒤쪽에서 이 아래쪽 점까지 연결하는 안 보이는 모서리가 있을 거고, 여기에 앞쪽에 이 모서리랑 요 모서리랑 이렇게 4개를 잡아도 얘도 마름모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름모인데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둘끼리도 평행 관계가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얘랑 얘를 방금 공부했던 거랑 연결시켜서 공부할 거니까 얘를 내가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1'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2'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지금 연장하시고 교차하는 겁니다. 이게 교점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연장되는 거고, 여기 2', 1'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점이 이미 이게 아래쪽 꼭지점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근데 1하고 1'이 평행이야. 2하고 2'이 평행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까지 이어서 갈 수 있는 거냐면, 이 정팔면체에 여기 1, 2로 결정되는 평면에 포함되는 이 면이랑 여기 1', 2'로 결정되는 평면에 포함되는 이 면이랑 이 면을 아우르고 있는 평면끼리 평행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 확장해가지고 평면끼리 바라보면 나란한 평면의 위치 관계가 잡혀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여기 뒤쪽, 얘네들도 평행한 거고요. 얘랑 여기 뒤쪽의 아래쪽 안 보이는 평면도 다 평행 관계로 잡혀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우리가 공간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야. 뭘 하는 거야? 실제로 입체 도형을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려보면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평면상에서 입체 도형을 그렸지만 얘는 실제로 입체 도형이 아닌 거죠. 입체 도형을 평면상에 그려놓고 입체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평면 간의 관계로 또는 직선과 평면 간의 관계로 우리는 입체 안쪽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기고 오른쪽 73페이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평면과 평면의 평행 바로 1번 1-1번하고 1-2번 내용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화장실 먼저 됐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여기다가도 하나만 적고 갈게요. 바로 2번은 평면끼리 서로 다른 평면끼리의 평행관계 꼬리물기. 아까 서로 다른 직선끼리의 평행관계도 꼬리물기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평면끼리도 꼬리물기, 평행관계 꼬리물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보시면 이렇게 면 하나 그려놓고 내가 얘랑 평행해, 얘랑 평행해, 그럼 얘랑도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평면 간의 평행관계 꼬리물기. 평행관계는 꼬리물기가 직선 간에도 가능하고 평면 간에도 가능하구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을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볼 겁니다. 자, 이제 4번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4번이 본격적으로 진짜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중학교 때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지금 평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평면상에 거기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직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과 꼬인 위치에 있는 관계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내리고 얘는 지금 연장했을 때 또 다른 이 정도 점을 뚫고 가는 거고요.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 입체처럼 안 보여도 됩니다. 입체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지만 입체처럼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얘랑 꼬인 위치로 잡아놨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얘랑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우리 중학교 때는 그냥 꼬인 위치예요 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얘랑 몇 도를 이루고 있을까라고 하시면요. 우리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 교점을 만드는 거예요. 교점을 만들기 할 겁니다. 근데 뭘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교점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적어 놓을 거냐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그 제목 오른쪽에다가 얘를 적어놓으세요. 우리는 이 행동을 계속하게 될 거야. 이제 교점을 만들 거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교점을 만들 거야. 평행 이동을 통해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이 보라색 직선이 쭉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평면에 이 직선 바깥의 한 점을 뚫고 지나가게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를 그림상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보라색으로 옮겨볼게요. 보라색을 평행 이동을 하시면 언젠간 이 노란색 선과 교점이 생기게끔 당겨올 수가 있겠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 정도로 교점이 생기게끔 이동을 시켰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내가 평행 이동이 있죠. 평행 이동. 이게 정의예요, 정의.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너희들 각이 뭐야? 각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각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각이 뭐냐면 우리 어떤 한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 요거 자체를 각이라고 불러요. 각. 그리고 각의 크기가 뭐냐라고 하면 진짜로 요 두 개의 반직선이 요 점을 회전의 중심 삼아서 얼마나 돌려야 같아지게 됩니까? 겹치게끔 됩니까? 그 회전의 양을 각의 크기
크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각의 크기를 우리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지. 원래 각은 이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의 이 정의 자체도 이미 내포가 되어 있어. 이게 뭐야? 교점. 이거 반직선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쭉 그린다면 두 반직선을 포함하는 직선끼리의 교점이 있어야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교점을 딱 만들어주는 순간 요렇게 각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뭐 작지 않은 쪽, 크지 않은 쪽, 뭐 같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90도 이상, 90도 이하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을 건데 우리는 아무 말도 없으면 크지 않은 쪽을 그 각의 크기로 약속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상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크지 않은 쪽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교점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처음에 깔려있던 거기가 꼬리치로 깔려 있었지만 우리는 꼬리치 간의 어떤 각은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하고 그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할 수가 있다. 이미 교점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꼬리치에 있으면요, 직선 L에 평행하면서 직선 M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점이 생기고 평행이동을 하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L'과 M은 또다시 이제 교차하는 위치 관계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한 평면을 결정하게 되면서요, 그 평면 안쪽에서 내부에서 이제 각이라는 도형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각이라고 부른다. 적혀 있고요. 특히 두 직선 LM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 LM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이거 다 아는 얘기인 것이고, 밑에 참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크지 않은 쪽 각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뭐 큰 쪽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크지 않은 쪽을 얘기한다. 90도, 0도 이상, 90도 이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아예 겹쳐져 있는 각도가 0도인 거고, 만약에 똑같이 나눠진다면 90도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럼 이것만 더 볼까? 우리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두 직선 간에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직선 간에 각의 크기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요, 0도 초과 이상이라고 0도 이상도 더 넣어볼게요. 90도 이하다. 이것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적어보시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이렇게 재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너희들이 적어놨던 거에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 이제 계속 이걸 한다고 했지.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평행이동해서 어떻게든 교점을 만들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문제라고 하게 되볼게. 우리 조금 넘어가서 문제 하나만 구경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7페이지 할게요. 77페이지. 자, 77페이지에 필수예제 4번인데요. 좀 지우고 봐야겠네. 근데 여기까지 뭐 적을 건 없었어요, 그게. 자,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인데요. 대표적으로 정육면체, 직육면체는 너무 많이 나오는 그림인 거죠. 왜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미 얘네들은 평면끼리의 관계도 다 평행 아니면 수직, 직선끼리의 관계도 다 평행 아니면 수직으로 잡혀있는 아주 아름다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문제화가 자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려놓고 출발을 할게. 이렇게 정육면체가 딱 잡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잡혀 있는데 거기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그 필수예제 4번에 괄호 4번. AH와 EG래요. 직선 AH와 EG. 지금 AH가 어디 있냐면 여기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얘입니다. AH가 요거예요. 다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AH 요거. 뭐 옆면의 대각선이죠. 옆면의 대각선.
대각선. 그 다음에 EG가 어디에 있냐면요. EG는 이 바닥면의 대각선이에요. 요거예요. 자,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직선으로 생각하면 성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성분을 포함하는 무한도형하고 이 성분을 포함하는 무한도형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꼬인 위치죠. 꼬인 위치죠. 근데 그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돼? 꼬인 위치, 각을 물어봤어. 반드시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든 교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교점은 당연히 우리가 알기 쉬운 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어떻게 이동하면 얘를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동하면 딱 교점이 만들어진 상황이 아주 쉽게 관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방법 한번 다 써볼까? 두 가지 방법. 얘를 어디로 평행 이동하는데 이미 왼쪽면, 오른쪽 평면, 왼쪽 평면하고 오른쪽 평면이 평행 관계로 잡혀 있으니까 이 직선도 오른쪽 평면에 포함되게끔 평행 이동을 하시면요,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무한도형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직선 길이 교차하고 교점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 준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보라색 선하고 주황색 선 간의 어떤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 다각형들을 좀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 다각형들. 자, 이거 두 개 가지고는 다각형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성분만 생각하면서 이 끝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평행이동해서 일단 각을 확보를 해놨어. 각이 표현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진짜로 얘가 몇 도일까를 분석할 때는 그 두 개의 성분이라고 합시다. 성분을 전후로 하는 다각형을 완성시켜 준 거야. 그러면 이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분석해 볼 수 있겠지.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 것 같아요? 알 수 있거든. 뭐라고? 직각 삼각형? 우리 알 수 없는 상황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중등 개념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이 이름이 있는 삼각형인지, 아니면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삼각형인지 알 수 있어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왜? 이 초록색 선이 앞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이 주황색도 오른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요. 이 바닥 보라색도 아래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다가 되는 겁니다. 저는 77페이지 하고 있어요. 77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보라색 직선, 얘를 끼고 있는 직선과 주황색을 끼고 있는 직선, 꼬이리치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60도. 자, 물론 주황색을 옮기지 않고 보라색으로 옮겨도 되겠죠? 살짝 지우고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옮겨서 갈 수도 있는 건데요.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위로 딱 옮기면 우리 평행관계로 평행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서 교점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단 각의 그림을 확보를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다각형을 통해서 이 각을 분석할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어떤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결국에는 두 직선에 포함된 성분끼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으로 주로 다 분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다가도 여기 뒤쪽 점이랑 여기 점이랑 끝맺음을 딱 연결을 해보면요,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으로 당연히 안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입체도형을 평면에다 그려놨기 때문에 정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닌데요, 우리는 명확한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 크지 않은 각이 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4번을 받고 나머지 이제 3번도 한 번만 더 볼게요. 두 직선 DB와 EG는 어디입니까? 라고 본다면 노란색부터 끝내봅시다. DB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DB.
그 다음에 이 G는 지금 바닥에 이쪽이네. 여기 보라색으로 잡혀있네. 요거네요. 요거. 그러면 이미 그게 나와있네. 이 노란색이랑 보라색 이거 둘은 무슨 관계지 또? 이거 무슨 관계야? 이 노란색 직선하고 보라색을 띄고 있는 직선은 꼬이니치. 이것도 꼬이니치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지금. 그럼 꼬이니치니까요. 교점을 반드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옮기면 십자가. 위쪽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되면서 교점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 또는 여기 둘 중에 크지 않은 각을 얘기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 몇 도일까? 90도지. 90도지. 그치?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얘를 내가 갖고 와서 평면으로 한번 다시 펼쳐서 본다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이쪽 면을 따로 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90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체크할게요. 꼬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해서요. 무조건 교점을 만드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삼각형 분석을 한다라는 게 거의 주된 흐름입니다. 삼각형 분석까지도 한번 적어볼게요. 삼각형 분석 교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을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얼마든지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다음 페이지 하기 전에 기념까지 좀 마무리하고 들어갑시다. 저희는 이거 어디다가 필기해 놓은 거냐면은 앞쪽에 우리 73페이지다가 적어놨는데 73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73페이지의 맨 밑에 쪽 동그라미 4번. 이제 여기가 이제 고등부의 새로운 개념의 시작인 거거든. 그 전까지는 다 중등 개념이기 때문에 늦게 왔지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찍어놓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74페이지로 넘어가서 드디어 나왔어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에요. 여기 밑에 노란색 박스 있잖아.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여기다가 별표를 좀 많이 쳐놓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아주 많은 개념들이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읽어볼게. 자, 정리라는 건 뭔 말인지 아니더라? 정리. 뭐를 정리라고 하지? 이거 증명의 대상이야. 이거 수학적으로 다 증명됐고 거기 책에 75페이지에 오른쪽 보면은 증명 과정도 나와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증명 안 해도 정리라는 얘기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요. 너무 널리 그 사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다른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 역할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로 쓰였던 거죠. 정리는 그런 거예요. 증명이 된 거고 증명 과정도 다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얘를 받아들이고 빨리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증명을 내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오른쪽에 있는 증명 과정처럼 보지 않더라도요.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거야. 지금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또 다른 두 직선 MN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 MN과 각각 수직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어떤 교차하는 두 직선이 있어. 책에 나와 있는 건 얘를 N이라고 하고요. 얘를 M이라고 하는데 교차하는 두 직선이 있어. 그 교점을 지나면서 이 M에도 수직이고요. N에도 수직이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떤 얘들이 평면을 구성하는 거니까 내가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평면이 잡힐 거야.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교차하는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게. 그러면 이런 거지. 상황을 내가 체크해볼까? 여기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라면 이렇게 이 평면과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샤프펜을 이렇게 꽂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 평면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두 개의 직선이 있었을 때 거기에 내가 90도가 되게끔 꽂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이 주황색이 지금은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은 요 MN이랑도 90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 M이랑도 90도를 이루고 있다 라고 깔려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직선 L과 이 교차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요, 얘를 직선 L이라고 한다면요, 이 L하고 평면 간에도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직선 L하고요, 평면 알파고요,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에 점을 찍고 도형을 만들어가지고 증명 과정을 보여줬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교차하는 두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수직인 어떤 또 다른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은 얘네 둘을 포함하는 평면과도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여기에 90도를 딱 꽂아놨을 때 이 책을 빙글빙글 돌린다고 해도 90도를 이루고 있는 그 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바로 1번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어요. 공간에서 직선 L과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이 수직일 때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라고 하고요, L 수직교 알파 같이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하겠지. 우리 얘랑 동시에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면요, 이 평면 알파와도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랑만 수직일까?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겠죠. 평면 알파랑 L이랑 수직 관계다라고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결과로부터 출발하시면 그러면 이제 알파에 표현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또 다른 직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요 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랑 다 9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얘랑 수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깔려있는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요 M하고 N을 잘 보면 빗줄 하나 볼게. 노란색 박스에 첫 번째 줄에만 좀 힘을 줍시다. 직선 N의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N의 교점까지 밑줄 쳐보세요. 교점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위치 관계를 교차하는 위치 관계로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깨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 그려볼게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교차는 아니고 한 평면을 이루는 관계 중에서 우리는 평행 관계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평면상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평행 관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M이라고 하고요, 얘를 N이라고 했을 때 M이랑도 수직이고 N이랑도 수직인 그런 직선을 그리면 그 직선은 이 평면 알파와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교차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왜 안 될 수도 있냐면 우리 비록 지금 가격 관계를 배웠어. 만약에 내가 이 평면의 수직이 되게끔 하면서 M과 수직이 되게끔 이게 서 있는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러면 얘는 평행 이동했을 때 M하고 포개지기 때문에요. 다시 N하고 지금 요 L하고는 꼬인 위치. 그래서 N을 평행 이동해서 교점이 생기게끔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결국엔 N하고 L이랑도 90도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M하고 수직이고요, N하고도 수직인 이 보라색 직선은 평면 알파에 대해서도 수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랑도 90도 이루고요, 90도 이룰 때 근데 그 직선이 이 평면 알파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과 각각 수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아닌 포함되는 그런 직선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트로 조건이 되게 중요했던 거지. 교차하는 두 직선이 깔려 있어요.
교차하는 두 직선. 그리고 얘랑도 90도고 얘랑도 90도야. 그러면 그 직선은 얘와 얘가 만들어내는 평면과도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기본 조건 결론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 공간도형의 시작입니다. 공간도형의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어떻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걸 좀 볼까라고 한다면 7번 그 79페이지 문제입니다. 79페이지. 79페이지. 자, 이 문제를 좀 곁들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니까 79페이지에 정사면체 그림이 나와 있죠? 정사면체도 우리가 네임드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요.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 정사면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로 분석하고 암기까지 여러 개 할 거예요. 이렇게 정사면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AB하고 CD가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수직임을 증명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AB가 어디냐? AB가 왼쪽 편의 모서리네요. 그 다음에 CD가 어딨냐? 바닥의 오른쪽 이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얘랑 얘가 90도임을 증명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근데 참고로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좀 깔고 갈게. 하나만 좀 상식적으로 알려주고 갈게요. 뭘 알려줄 거냐면, 자, 여기 이런 표현 나오겠지. AB하고 그 다음에 CD. 자,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90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위치 관계에 대한 표현은 직선 또는 직선 평면 또는 평면 그 무한도형끼리의 관계에다가 입히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 표현은 뭐죠? 이렇게 A, B 짝대기 딱 하나 그러면 이건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잖아, 선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우리 중학교 때 직선에 대한 표현도 배웠으니까 직선 AB랑 직선 CD가 90도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 주세요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직선도 그냥 어차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직선하고 직선을 볼게요라는 가정이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번거롭게 화살표 양방을 쓰지 말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직선 AB라고 읽어줍시다 라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이고요. 이걸 우리가 그냥 관용적인 허용이라고 불러요. 엄밀하게는 틀렸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앞으로는 그래서 위치관계할 때 선분의 기호가 나와 있어도요 직선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 얘기. 이 선분 AB를 포함하는 무한도형과 이 보라색 선분을 포함하는 무한도형. 항상 내가 그림은 유한한 길이를 갖고 있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는 끝없이 그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다 무한도형 간의 관계를 보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표현도 그냥 선분 표현으로 쓰고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90도인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라는 건데요. 자, 증명하자. 일단은 우리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무슨 관계예요? 얘랑 얘가? 꼬인이치 맞나요? 꼬인이치 평행하지도 않고 지금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얘는 지금 바닥에서 앞뒤로 펼쳐지는 거고 얘는 저쪽에서 위아래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평행하지도 않다. 꼬인이치로 잡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루고 있는 각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교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잘 생각을 해봐. 이거 평행 이동을 해서 갖고 온다고 쳐볼게. 그냥 그림으로 평행 이동 이쯤에서 이렇게 갖고 온다고 쳐봐. 그러면 교점을 만들었다고 쳐봐. 아니면 이 점에서 얘랑 평행하게끔 이 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평행 이동된 직선을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표현된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렇지? 여기 뭔가 지금 이미 모서리들이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끝맺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또 다른 지금 추가로 배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래서
교점 만들기, 평행이동을 통해서 교점을 만들기에서 삼각형 분석으로 이어진다라고 내가 마지막에 강조해놨었죠? 끝맺음을 해놨었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방금 배웠던 평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에 대한 정리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 잘 봐봐. 이 점에서 이 보라색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떨어지는지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면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요, 그게 보라색 성분의 중점에 떨어집니다. 맞죠? 맞죠?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정삼각형이니까 M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 성분의 아래쪽 끝점에서 이 보라색을 향해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려도 여전히 보라색 성분의 중점에 딱 떨어지는 거야. 맞지? 맞지? 근데 중점에 떨어지면서 우리는 요거 잡아놨잖아. 내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으니까 여기 이게 90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주황색과 보라색도 뭐예요? 몇 도 관계? 90도를 이루는 이런 관계야. 그러면 봐봐. 이 주황색하고 이 주황색은 이제 직선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기 교점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교차하는 두 지선이 깔려 있어. 그런데 그 교차하는 두 지선을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보라색은 1번과도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2번과도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정리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황색 1번, 2번이 만들어내는 평면하고, 물론 내가 삼각형으로 그렸지만 이것도 무한한 평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 평면하고 이 보라색 직선하고 90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황색 직선이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보라색 직선이 이렇게 90도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써보자. 여기가 ABM이야. AB, 내가 M이라고 했으니까 평면 A, B, M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얘는 뭐 직선 뭐라고 할까? CD라고. CD가 수직이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CD는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놈이랑도 무조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AB가 평면 ABM에 포함된 직선이라서요, 얘랑 평행이동에서 교점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정리에 의해서 90도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은 무조건 90도입니다. 무조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반드시 90도예요. 얘랑 90도인 거고, 하나만 더 쌍을 지어주면요, 어떤 거?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뭐 어디랑 어디? 여기 지금 오른쪽 이 모서리랑 이 바닥에 이쪽이랑도 꼬인 위치겠죠? 이것도 90도인 거고요. 또 여기 앞쪽에 이 모서리랑 여기 안 보이는 이 모서리도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꼬인 위치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90도입니다. 정사면체에서. 정사면체 문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사면체의 이런 성질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나갈 거고요. 암기까지 좀 필요해요. 정사면체는요, 꼬인위치, 이렇게 적어볼게. 꼬인위치 간의 각도는요, 반드시 90도다. 꼬인위치의 두 직선이 이루어지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90도입니다. 정사면체에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줘. 사실 내가 이렇게가 아까부터 당연하다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 사실 그때도 당연하다 하면서 가르쳤어. 근데 그 기억을 내가 한번 더듬어 줄게.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기억이 나요. 뭐 사실 그때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진짜 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다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그때도 정사면체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정사면체 그림이 나와요.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봅시다. 이렇게 정사면체가 나오고, 여기 정사면체에 이 꼭지점에서 이 바닥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런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기억이 있나? 여기에서
바닥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이 바닥과 수직이 되게끔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은 그 수선의 발이 이 바닥 정삼각형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사실 지금 배웠던 평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에 대한 내용이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수선의 발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H라고 잡아놓고 점만 찍어놓고요 대충.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이랑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이 당연하게끔 그냥 쓰여 있었어. 어떤 게 써 있냐? 자, 보라색을 내가 바닥 평면하고 90도를 이루게끔 꽂아놨으니까 그 바닥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 이랑도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뭉뚱그려서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요. 당연하지 하고. 여기 이거 이 직선끼리도 90도예요. 이 직선끼리도 90도예요. 여기 보라색이랑 이 오른쪽 직선 간에도 90도예요. 바닥에 90도로 꽂았으니까. 즉 계속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내가 종이에다가 90도가 되게 꽂으면 바닥에 있는 어떤 직선과도 아무리 이렇게 돌려봐도 이건 90도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증명은 이 보라색, 초록색 그리고 이 한 모서리를 끼고 있는 정이 아니죠. 직각삼각형을 보고요. 이 앞쪽 직각삼각형을 보고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 세 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90도. 그 다음에 하나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사면체 모서리이기 때문에 다 같아요. 그래서 RHS 합동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이 되므로 따라서 대응 변끼리의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바닥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은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에 뭐가 되는 거죠? 외심이 되는 거예요. 외심. 근데 정삼각형은 외심 대신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되고 이렇게 분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분석을 내가 지금 왜 다시 한번 공부를 시키냐면 이게 똑같이 또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 얘가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 초록색을 연장을 조금 한다면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과 이 나머지가 이제 2대1의 비를 갖는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 어떤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냐면 이제는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요건 아직 면과 면의 관계를 안 배웠으니까 안 되겠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뒤에서 배우면 이 그림을 또 분석하게 될 거다. 요거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쵸? 이거 왜 했지? 요거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닥에 포함되는 어떤 직선이랑도 90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80페이지 들어갈 건데 그 8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혹시 79페이지 12번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실력 문제에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잘 따라가면 12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오케이?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79페이지 12번 문제.